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늘 우울함에 파묻혀 살았던 저는 삶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깨닫는가 싶으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또 한 가지 깨달았나 이제 끝인가 싶으면 또 추락했죠.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자꾸만 주저앉게 돼서 절망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같은 고민하고 계신 주변에 소중한 분들 계시면 공유해주세요. 아동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안장애, 공황발작, 자기혐오, 습관성 자해, 반복된 자살기도, 폭식증,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줄담배, 후회, 자책, 그리고 또 후회, 또 자책. 오랜 기간 반복되어온 지긋지긋한 패턴. 내가 고칠 수 없는 걸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남이 고칠 수 없을 거라는 고집 때문에 그 누굴 찾아가 본 것도 아니었고, 간섭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성향의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뭐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 늘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서 누가 옆에서 미주알고주알 알려준다고 들을 저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마음 공부에 대한 서적이 막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사랑? 자존감? 이런 단어조차 생소한 때였으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만심에 가득했던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잠들지 못하던 어느 날 모든 괴로움이 가 존재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느꼈어요. 정확히 에고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지만 에고의 존재는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 또는 그의 어떤 행동이, 사회의 이런 구조가, 어떤 집단의 어떤 행보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10대, 20대 그 짧은 20년만 돌아보아도요. 저는 정말로 많은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에고가 생겨났고 상처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많은 에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배우고 혹은 뭘 깨닫게 되면 또 다른 에고가 만들어졌죠. 나라는 존재를 비워갔으면 좋았을 텐데 참 많이 축적해왔습니다. 인간 모두가 그러하듯 좋은 것, 나쁜 것 골고루 배워가며 텅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이제 막 터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다가 결국 터져버린 거죠. 저는 대여섯 살 때도 삶은 무엇이고 나는 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항상 머릿속이 복잡했는데요. 살아갈수록 그 답과는 점점 멀어졌고 마음은 너무너무 탁해졌고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삶,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현실에 투영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꽉 차 있어서 내 안에 가득했던 그 다양한 드라마들이 제 삶으로 모두 표출됐죠.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 하나? 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늘 넌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산다. 그게 늘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명상에 깊이 빠져있던 중에 나라는 실체는 사라지고 이 세상과 뇌가 하나가 된 느낌.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엄청난 사랑 그 자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진 것이죠. 참된 나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되자 에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면 나를 지웠고 나가 사라지자 화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상 세상은 불만투성이었어요. 어떠한 정보가 주어져도 나를 통해 가면 왜곡되고 변형되고 망가졌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난 너무 멋져.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지?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많아.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근데 동시에 난 날 죽여버리고 싶어. 참나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만들어진 정체성인 에고에 대한 에고의
집착으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사랑하는 줄 착각하며 그 누구보다도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초에 무한한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평생 짊어지고 입고 있던 무거운 갑옷이 와장창창 깨지는 것처럼 정말 몇 시간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우는 모습조차 추하고 약해 빠졌다고 생각해서 울 수조차 없었던 그 나날들의 끝에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난 이후에는요, 삶에서 걸리적거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라는 의식의 필터에 자꾸 걸려서 부딪힘이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 필터링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세상은 사실 고요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에고가 일어나는 건 당연했지만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를 지우고 진짜 내면 근원과 강하게 연결했죠.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믿으신다면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우주 만물, 이 자연,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분리되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아픔마저도 아프게 느껴졌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자 수치스러울 일도 사라졌고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타인을 의식할 일도 먼 미래를 걱정할 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게 내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눈을 감고 고요히 나를 비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것이기도 하죠. 나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누구누구로 살아온 그 나를 지우면 참된 내가 드러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맑은 물에 깨끗이 닦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진짜 나를 만나주세요. 그 빛을 알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미안해서 많이 울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